여러분, 식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몇 달 넘게 닭가슴살에 샐러드 먹었는데 막상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이게 더 적게 먹는다고 해결이 안 돼요. 살 빠지는 3가지 핵심 규칙이 있는데 이걸 머릿속에 넣는 순간 내가 그동안 해온 식단이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면서 살이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꼭 끝까지 보고 따라해보세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살이 빠지는 몸은 딱 3가지만 잘 돌아가면 됩니다. 첫 번째는 잘 먹는 것, 두 번째는 잘 다는 것, 세 번째는 잘 배출하는 것. 이 3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억지로 참지 않아도 식욕이 줄고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모드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없는 방식으로 먹고 있고 담은 줄이면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배출은 막혀 있는데 운동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운동을 해도 지금은 지방을 태울 때가 아니라 저장할 때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겁니다. 결국 맛있는 거 다 끊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살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평생 닭가슴살만 먹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대부분 오래 못 갑니다. 스트레스 받고 결국 폭식하고 다시 원래 체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 참는 방법이 아니라 몸이 살 빠지는 원리입니다. 원리를 알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늘어나고 회식도 하고 외식도 하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만 이해하면 앞으로 어떤 다이어트를 하든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규칙입니다. 몸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살을 빼려고 하면 가장 먼저 운동부터 합니다. 하루 만보 걷고 헬스장도 가고 유산소도 열심히 하죠. 그런데도 체중이 그대로인 경우 정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가장 먼저 혈액 속에 있는 혈당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간과 근육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우리가 가장 빼고 싶은 체지방입니다. 여기서 우리 몸을 하나의 마트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먼저 어디 있는 물건부터 팔릴까요? 당연히 매장 진열대에 있는 물건입니다. 진열대에 있는 물건이 다 팔려야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창고까지 비워져야 멀리 있는 물류센터에서 재고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 몸도 똑같습니다. 혈당은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진열대의 물건이고 글리코겐은 창고, 체지방은 가장 멀리 보관해둔 물류창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몸은 가장 쉽게 꺼낼 수 있는 혈당부터 쓰고 그 다음 글리코겐, 마지막에서야 체지방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즉 계속 간식을 먹고 달달한 음료를 마시고 식사 사이사이 뭔가를 계속 먹는다면 몸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면 저장된 지방을 적극적으로 꺼내 쓰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지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나 운동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하고 고민합니다. 운동이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 몸이 지방을 꺼내 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운동 전후로 단 음료를 마시거나 간식을 계속 먹으면 혈당이 다시 채워지기 때문에 몸은 또 가장 쉬운 에너지부터 사용합니다. 결국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우리가 빼고 싶은 체지방은 거의 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 것이죠. 운동은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지방을 꺼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식습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극단적으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오히려 혈당이 급하게 오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는 것. 왜 이 순서가 중요할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먼저 들어가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 다음 단백질을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바꿔도 반대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면 우리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많이 분비합니다. 인슐린이 꼭 나쁜 호르몬만은 아닙니다. 다만 쓰고 남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도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반복되면 몸이 지방을 저장하기 쉬운 환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지방까지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좋은 지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지방이 아닙니다. 특히 올리브오일은 제품마다 품질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잘못 고르면 좋은 지방을 먹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기대했던 효과는 얻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예전에 90%가 모르는 진짜 올리브오일 고르는 법 영상을 따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폭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버터를 먹으면서 빵도 먹고 삼겹살에 몇 가지 계속 먹는다면 결국 지방과 탄수화물을 한꺼번에 많이 먹는 식사가 됩니다. 중요한 건 지방을 무조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100점짜리 식단을 시작하면 오래 못 갑니다. 하루 한 끼만이라도 먹는 순서를 바꾸고 단 음료 하나만 줄여도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먹는 양은 줄었는데 왜 안 빠질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몸은 단순히 얼마나 먹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먹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는 식사는 지방 저장 쪽으로, 혈당이 안정적인 식사는 지방을 사용하는 쪽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얼마나 먹었느냐만큼 어떻게 먹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지방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먼저 만드는 것.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이런 말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살 거면 인생에 재미가 없죠. 맞습니다. 저도 평생 참으면서 사는 다이어트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먹고 싶은 음식을 평생 끊으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날을 몸이 좋아지는 방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면 먹고 싶은 음식도 즐기면서 충분히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입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살은 운동할 때 빠지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동안 빠집니다. 특히 잠을 잘 못 자면 몸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계속 높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식욕이 늘어나고 단 음식이 땡기고 몸은 지방을 태우기보다 저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실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을 떠올려 보세요. 평소보다 빵이나 달달한 커피, 초콜릿이 더 당겼던 경험 있으실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빠르게 에너지를 얻기 위해 그런 음식을 찾도록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지가 약해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몸이 계속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다이어트는 의지 싸움이 아니라 몸의 환경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을 5시간 자면서 2시간 운동하는 사람보다 7시간 이상 충분히 자면서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잘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하루 한 끼만 먹거나 무리한 단식을 시작하면 몸이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럼 오히려 지방을 더 아끼려고 하죠. 중요한 건 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씩 지방을 태우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규칙입니다. 잘 배출해야 마지막까지 살이 빠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과 식단만 신경 쓰고 가장 중요한 배출은 놓칩니다. 변비가 심하고 늘 더부룩하고 아침마다 붓는 분들은 몸 안의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과정뿐 아니라 노폐물을 원활하게 배출하는 환경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훨씬 가볍다고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또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걷는 습관이 생기면 장 운동도 훨씬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생활 습관들이 결국 다이어트를 오래 유지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잘 먹는다는 것에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어떤 재료를 선택하느냐도 포함됩니다. 특히 매일 먹는 오일 하나는 생각보다 영향이 큽니다. 좋은 올리브 오일을 고르는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영상도 꼭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한다. 이 3가지가 동시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몸은 지방을 저장하려는 상태에서 벗어나 지방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굶지 않아도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아도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쪽보다 저장된 에너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다이어트는 결국 의지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살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이 오래 유지하는 게임입니다. 오늘부터는 의지로 버티는 다이어트 대신 몸이 스스로 살을 빼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을 만드는데 좋은 지방을 활용하고 싶으시다면 올리브 오일도 아무거나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 중에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적혀 있어도 품질 차이가 정말 큰 제품들이 많거든요. 잘못 고르시면 산패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계속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고르는 기준과 실제로 먹고 있는 제품을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도 함께 보시고 참고해서 선택해 보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